안녕하세요, 청취자 여러분. 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볼 사건은요,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에서 있었던 리 vs 맥클린이라는 임대차 분쟁입니다. 네, 이게 BC주 대법원 판결까지 간 사건인데요. 맞아요. 판결문하고 관련 뉴스 기사를 보면서 건물주가 직접 살겠다 이렇게 세입자를 내보내고 나서 실제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. 네, BC주 임대차법, 특히 그 선의 요건 같은 거요. 그걸 안 지켰을 때 책임이 어떻게 되는지, 또 분쟁조정위원회, RTB라고 하죠. 네, RTB. 거기 결정에 대해서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이런 걸 좀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렇죠.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됐는지, 법원은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, 이게 또 우리 청취자분들께는 어떤 의미가 있을지 지금부터 한번 파헤쳐보죠. 좋습니다. 우선 그 기본적인 상황부터 좀 짚어볼까요? 건물주인 제인 리 씨가 있었고 네, 세입자는 티나 맥린, 스컷 맥린 부부였고요. 밑에 통지를 한 거죠. 내가 직접 들어와 살 거다라고요. 네, 그 당시 월세가 한 $2,200 정도였다고 하네요. 적지 않은 금액인데 여기서 이제 BC주 법을 좀 알아야 하는 거죠. 그렇죠. 주택임대차법, Residential Tenancy Act를 봐야 하는데요. 그 법 제49조 3항을 보면요. 건물주 본인이나 직계 가족이 살 거라는 선의의 목적이 있으면 세입자한테 계약 끝내자고 통지할 수 있어요. 아, 선의의 목적, good faith requirement? 네.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법 51조 2항에 따라서 그렇게 통지서에 쓴 목적대로 최소 6개월은 진짜로 그 집에 살거나 사용해야 한다는 거예요. 아, 6개월이요? 네. 만약에 이걸 어기면 세입자한테 12개월치 월세를 물어줘야 합니다. 12개월치요? 와. 와. 네, 상당하죠.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. 법 51조 3항에 정상 참작 사유,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. 이게 인정되면 배상 책임은 면할 수 있어요. 그렇군요. 그래서 맥님 부부가 2024년 2월 16일에 이사를 나갔는데 나가고 보니까 집주인이 안 들어오더라 이 얘기네요. 네, 그렇죠. 뭔가 이상하다 싶으니까 이제 RTB,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이거 문제 삼은 겁니다. 배상해 달라고요. 세입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좀 황당했을 것 같은데 RTB에서는 어떻게 진행됐나요? 리 씨는 거기서 그랬어요. 아, 내가 건강이 안 좋아서 캘거리 가서 치료를 받아야 했다. 그래서 계획대로 못 들어왔다. 이렇게 주장을 했죠. 건강 문제다. 네. 근데 맥님 부부 쪽에서는 또 다른 얘기를 했어요. 이웃 증언을 내놨는데 그 이웃 말이 리 씨가 3월 초쯤에 나 이제 임대사업 하기 싫다. 집 팔려고 주 떠난다. 나중에 돌아올 거다.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. 오, 얘기가 완전 다른데요. 그렇죠. 그러니까 RTB 조정관이 보기에 리 씨 말이 좀 일관성도 없고 믿기 어렵다고 판단한 거죠. 그리고 실제로 아프다거나 거주하려 했다는 걸 증명할 만한 의사소견서 같은 거 있잖아요. 그런 구체적인 증거도 제대로 못 냈다고 봤고요. 아, 증거가 부족했군요. 네. 그래서 결론은 리 씨가 계획대로 못한 것에 대해서 정상 참작 사유,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.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. 결국 진술의 신빙성 문제, 그리고 증거 부족, 이게 결정적이었네요. 그래서 RTB가 내린 명령은 뭐였나요? 이하 씨한테 맥클린 부부에게 12개월치 월세, 그러니까 $26,400에다가 신청 수수료까지 얹어서 총 $27,424를 배상해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. 이야, 27,000달러면 정말 큰 돈인데 이걸 이하 씨가 받아들일 수 없어서 법원에 간 거군요. RTB 결정이 명백히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면서요. 네, 맞습니다. BC주 대법원에다가 사법심사를 청구했어요. 근데 여기서 그 명백한 불합리성, patently unreasonable이라는 기준이 중요해요. 아, 그 기준이요? 네, 이게 그냥 법원이 딱 보기에 나 같으면 다르게 결정했을 텐데 이 정도로는 RTB 결정을 뒤집을 수가 없어요. 아주 명백하게 잘못됐거나 증거를 아예 무시했거나 법을 완전히 잘못 적용했거나 이런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법원이 개입할 수 있는 상당히 높은 기준입니다. 그러니까 RTB 같은 전문기관의 판단을 상당히 존중해 주는 거네요. 그렇죠. 사실관계를 다시 따지는 게 아니니까요. 그럼 대법원에서는 어떻게 봤을까요? RTB 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봤나요? 아니요. 대법원은 RTB 결정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. 휴슨 판사가 판결문을 썼는데 RTB 조정관이 리 씨 말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,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, 또 이웃 증언 내용 같은 걸 다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한 건데 그게 제출된 증거들에 다 근거하고 있다. 그러니까 명백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는 거죠. 아, 결국 RTB의 손을 들어준 거군요. 네, 조정관이 필요한 요소들 다 고려했고 법을 무시하지도 않았다고 본 겁니다.
그래서 리 씨의 사법심사 청구는 기각됐어요. 그렇군요. 이 사건을 보면 건물주가 자기가 살겠다고 세입자를 내보낼 때요. 그 선의의 의도라는 게 말로만 되는 게 아니라 정말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. 네, 그냥 통지만 하고 끝이 아니라는 거. 그렇죠. 그리고 만약 그 약속을 못 지키면 12개월치 월세라는 정말 상당한 금전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도요. 또 정상 참작 사유를 인정받으려면 그냥 아파서요 이게 아니라 정말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하다는 점도 명확해졌죠. 네, 확실히 그렇네요.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로운 건 RTB 같은 기관의 결정이 법원에서 검토될 때 명백한 불합리성이라는 아주 높은 기준이 적용된다는 점이에요. 맞아요. 단순한 의견 차이나 사실관계를 좀 다르게 본다는 것만으로는 결과를 바꾸기 어렵다는 거죠. 결국 이 사건은 법에서 요구하는 것들, 특히 그 선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주관적일 수도 있잖아요. 그렇죠. 그런 개념을 입증할 때 구체적인 증거랑 일관된 진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 같아요. 그냥 주장만으로는 큰 배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교훈을 주는 것 같습니다. 네, 정확합니다.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이 사례를 보시면서 건물주의 재산권하고 세입자의 주거권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할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법에서 말하는 정상 참작 사유는 과연 어떤 경우까지 인정될 수 있을까요? 또 이런 비슷한 상황에서 선이나 정상 참작 사유를 증명하는 방식은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지 한 번쯤 고민해 볼 만한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.